자, 우리 충땡왕 시대를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 더 보고 이제 그래야 공민왕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충열왕. 충열왕은 충자를 시작한 첫 번째 왕인데요. 이때 뭐 했을까요? 관제, 격하, 용어, 격하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몽고 풍습도 상당히 받아들여가지고 의복과 헤어스타일이죠. 헤어스타일 뭐라고 하죠? 변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변발은 누구냐면 사실은 그분이야. 황비용이야. 그렇지. 봐봐. 우리 같은 세대라니까. 황비용 형님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앞머리 어때요? 쌍밀죠. 그래서 뒷머리를 기르지. 특이하게. 그리고 그걸 따요. 나름 어때요? 미를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황비용 그 죽여 뭐 싸우다가 한 대 때리고 어때요? 뒷머리 이렇게 탁 털면서 간지 떨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근데 몽골 애들은 같은 호복과 변발인데, 호복은 뭐냐면 오랑캐 복장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호복은 뭐냐면 일단 핏되는 옷이야. 폭이 어때?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좁아야 돼. 왜? 말을 타야 되거든. 승마바지 생각해봐. 완전 스키니지. 야, 도포자락 휘날리며 말을 타고 칼질을 한다? 쉬워 어려워? 어려운 일이지. 물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강동원 같은 오빠들인데.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군도인가요? 네. 그죠. 거기 보면 강동원은 막 도포자락 휘날리며 말 타면서 칼질하는데 그렇게 간지가 나. 근데 그런 오빠 정도 되는 기럭지나 이 정도 돼야 되지. 우리 같은 애들은 안 된다고. 이게 길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밟을 수도 있고요. 무술을 하다가 말 타고 하면 또 하나 머리가 길면 안 되는 게 왠지 아세요? 근데 이 머리 이렇게 긴 상태로 말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체 모자이크가 되겠지. 말을 타면 어떻게 출력 이게 눈 다 찌른다고. 이게 뭐 활쏘가면 못하. 그래서 유목민도 전부 다 머리가 앞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해서 청나라 그 만주족 여진족은 싹 밀어버리고, 근데 이제 또 몽골 애들은 또 나름 또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주먹은 남겨요. 여기 딱 한 주먹 남기고 여기 싹 밀어요. 또 놀랍게 옆머리를 길러요. 페피야, 패션 피플이야. 그래 옆머리를 길러가지고 이걸 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싹 넘겨요. 요게 몽골식 변발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 사람들 초상화가 남아있거든요. 100%입니다. 이거는 다 머리에 모자 쓰고 있어요. 왜 모자 쓰고 있겠어요? 변발한 걸 가리려고 모자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왜 설명한 줄 아세요? 공민왕 기록을 보면 따았던 머리를 스스로 풀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알겠죠? 호복과 변발을 만다 패자. 그러니까 호복 변발을 시작한 게 누구야? 충렬왕이. 근데 충렬왕이 원나라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지에. 이게 원나라 사이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 어때요? 왕 되고 이거 어때요? 그냥 풀고 하는 거야. 그래도 원나라가 특별히 어때요? 간섭하진 않았어. 원래 강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충렬왕 그랬고, 또 뭐 했어? 정동행성 만든 사람도 누구야? 충렬왕이야. 그죠? 또 도병마사가 뭐야? 도평의 사사로 개편된 것도 무슨 왕이야? 충렬왕.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 다 어때요? 이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충선왕인데, 세상에 부자지간에 이렇게 사이 안 좋은 부자지간도 찾기가 참 어려운 부자지간. 그래서 충선왕은요, 충렬왕은 1274년부터 1298년까지 1차 왕을 하는데, 충선왕은 1298년 1월 달에 한번 왕이 돼요. 근데 8월 달에 8개월 만에 어때요? 잘리죠. 그리고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1308년에 다시 왕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때 왕이 되면서 교서를 내리죠. 그걸 뭐라고 하죠? 충선왕 복위교서라고 합니다. 충선왕 복위교서에 뭐가 나와 있죠, 하늘?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재상지종 10여 가문이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시험 문제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빠는 딱 5년만 왕을 더 해요. 죽어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5년 딱 왕 하다가 고려왕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저기 심양왕, 만주 쪽 요동지역 심양왕은 조카에게 물려주고 왕자리를 관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살았냐?
원나라 연경에 사는 거야. 거기서 뭐 한다고요? 독서실을 만들었어. 도서관을 만든 거지. 책이 10,000권이야 저때. 그게 뭐지? 만권당이야 그래. 그 만권당이라는 학문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당대 원나라 최고의 학자 이름 알아야 돼? 조맹부. 들어봤죠? 우리나라 이제 이재현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조맹부는 이미 당대 최고의 학자고 이재현 같은 젊은 학자를 어때요? 거기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대단히 깊게 하고 이재현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고려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해야 된 건 충선왕이 뭐야? 만권당. 업적이 큽니다. 조맹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짱깨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조맹부의 호가 뭐야? 조맹부의 호가 뭐야? 송설. 송설. 그래서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썼거든 이 오빠가. 무슨 책? 송설체. 그래서 고려 후기는 무슨 책을 유행한다? 송설체가 누구라고요? 조맹부체야. 고려 전기는 그럼 뭐냐? 구양순체가 유행하고 후기는 송설체라고 할 때 송설조맹부거든. 봐 알잖아. 송설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그게 누구 글씨체인지는 모르고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번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 만권당, 이재현, 조맹부 따로 공부하고 송설체 따로 공부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도대체. 이게 정치사와 문화사가 따로 나오는데 그게 따로 된 게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가르치는 선생님 잘못이지. 다시.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충렬왕 이 사람이 이제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한다 그랬잖아. 근데 둘이 사이가 어때요? 안 좋지.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부인이 너무 무섭지 않니? 생각해보면 네가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마동석이야. 부인이 때리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실제로 맞았어요 부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몽골 여자들은요 대단히 주체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요. 왠지 아세요? 농경민족과는 달라요. 자, 징기스칸 엄마가요 아들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잖아. 근데도 집에서 뭐하고 놀고 있을 것 같잖아. 막 황후 막 럭셔리하게 막 손에 물도 안 대고 있잖아. 아우 양 젖자고 있어. 자기 할 일은 하는 거야.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대장공주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뭐 장사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사냥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또 남편이 얘기했잖아. 원래 부인도 있었고 또 왕이니까 어때? 딴 여자들 좋아하고 막 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질투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부인이 죽었거든. 그 부인이 죽고 이제 그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뭐가 아닌 거예요? 몽골 입장에서는 자기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근데 충선왕은 어때요? 몽골 공주하고 또 결혼했거든.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몽골의 사이인 거야? 충선왕이 몽골의 사이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충선한테 왕위를 준 겁니다. 근데 얘는 젊잖아. 한 8개월 동안 왕 하다 보니까 몽골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개혁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몽골이 어때요? 꺼져. 이래가지고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잘리고 다시 아빠가 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간질한 거랑 마찬가지로 둘 사이가 어때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선은 깨달은 거야. 아, 원래 역사에서 한번 권력에서 밀려나면 어때요? 다시 권력을 잡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충선왕은 깨달은 바가 있어. 우리 고려의 권력은 고려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경에 가는 거야. 그 연경에서 10년 동안 권력을 잡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충렬왕 부인이라고 그랬잖아. 그 충렬왕의 부인 제국대장공주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선왕 입장에서 사촌동생이지. 왜 사촌동생인데 나이가 한 6살쯤 어렸어요. 그래서 걔들한테 10대 어린아이들이니까 뭐하냐? 공부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요 멘토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냥 자 그 제국공주라고 쓸게요. 그 남동생이 있었어. 남동생이 아들이 둘 있었다고. 이 얘네들을 멘토가 돼주고 얘가 대칸으로 즉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얘가 무종으로 즉위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사촌형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를 대칸으로 만들어줬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래서 심양왕 자리를 먼저 줍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충렬이 죽기 전에. 그리고 아빠가 죽으니까 바로 형 고려왕도 겸하세요 그래가지고 고려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왔단 말이야. 근데 즉위식만 하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영경으로 갑니다. 그럼 5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고려에 안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할까? 이걸 교지 정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실시간 문자로 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럼 되게 막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은 원나라에 있어야지 이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이걸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워낙에 문제가 생기니까 왕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고려왕은. 심양왕, 요동지역은 조카에게 물려줬어. 뭘 때려. 아들보다는 조카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만권나 있고 요때까지는 괜찮았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종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린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칸자를 주면서 약속을 했겠지. 우리 아들이 크면 네가 우리 아들이 물려다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인종이 왕이 됐어. 문제는 뭐야? 얘도 아들 있잖아. 얘도 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얘가 칸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줘? 당연히 자기한테 물려주고 싶겠지. 이때 이제 황실의 어른이잖아. 충선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느 편을 들었냐? 왜 편을 들었어? 이게 옳다고 본 거지. 원래 약속했으니까. 문제는 누가 이겨? 얘가 이겨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이지. 어떻게 될까? 예, 유배를 갑니다. 어디까지 유배 가냐? 저 티벳. 어마어마하게 멀잖아. 티벳 알죠? 달라이라마로 들어봤죠? 그까지 걸어서 유배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티벳에서 유배 생활하고 겨우겨우 풀려나서 얼마 있어? 죽는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사람이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제가 충선왕 일대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선왕이 자꾸 시험 나와가지고 제가 충선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멘붕이 옵니다. 뭐가 오냐?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라고. 아니라고. 기출문제에 보면 선택지에 원나라 무종 옹립에 공을 세워가지고 어때요? 다시 복위했다. 맞는 말과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라고. 그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수업 들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또 사료에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그걸 잘라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충선왕 보시고요. 그 충선왕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아들이 충수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수광의 큰아들이 충혜왕이야. 쓰레기야. 그 충혜왕의 동생은 공민왕이고 그 충혜왕의 아들이 충모광. 그 다음에 충정왕. 둘 다 충혜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수광의 아들이 충혜왕도 있고 무슨 왕도 있다고? 공민왕도 있어요. 근데 공민왕은 김칫국을 여러 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듣기만 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젊은 나이에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공민왕은 자기가 이게 왕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얘들 10살 무렵에 어린 나이에 왕 됐어 둘 다. 근데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10살 무렵에 어린 애가 뭔 능력 있겠어. 공민왕은 이미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 끝냈어. 왜냐면 12살에 이미 원나라 수도 연경에 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원래 하는 게 뭐겠어? 다음 왕이 될 왕자는 어떻게 해야 돼? 10대 어린 10살 무렵에 원나라 수도 연경에 가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몽골의 사위가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몽골 말도 배우고 몽골 풍습도 익히고 몽골 사람들 정치인들과도 교류가 하고 그리고 뭐 한다? 몽골 황제가 내려주는 공주하고 뭐 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이것을 뭐 알아야 되겠어? 뭘 알아야 되냐? 그럼 10대 어린 나이에 갔을 때 왕자가 혼자 가겠니? 아니지. 그를 서포팅 해주는 신하들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0대 어린 나이에 멘토가 됐지. 그래서 얘가 돌아와서 왕이 되면 얘들이 어때요?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지 않겠니? 하나의 굉장히 큰 왕과 가장 친한 세력이 되잖아. 얘들은 뭐라고 해? 측근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측근 세력과 원나라에 빌붙은 무슨 세조? 권문 세조. 이 아이들이 뭐라고요?
고려 후기에 뭐야? 지배 세력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원나라 공주가 혼자 오겠니? 또 자기 세력을 데리고 있지. 걔네들 뭐라고 하지? 검령구. 검령구라고.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 검령구. 몽골 공주가 데리고 온 자기 세력인 거야. 그럼 얘네들 세력이 어때요? 막강하겠지. 그럼 요런 단어가 딱 나오면 무슨 시대인지를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시대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요런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12살에 몽골에 가가지고 이미 왕이 될 준비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공민왕은 약점이 두 가지나 있어. 첫 번째, 엄마가 고려 여자야. 그러니까 몽골의 공주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왕이 부인이 하나가 아니잖아. 생각해봐. 고려 시대는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은 몽골 공주를 해야 되지만 다른 부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공민왕은 좀 민족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몽골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 될 수도 있었는데 10살 무렵에 어린 아이들에게 2번 연속 조카들에게 밀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결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공민왕이 133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1349년에 우리 나이로 20살이 된 나이에 몽골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래, 노국공주, 노국대장공주. 이러면 둘이 사이가 되게 나빴을 것 같잖아. 아니, 너무너무 사이가 좋죠. 고려 34명의 왕조에서 부인과 사이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구야? 공민왕. 그래서 고려 왕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 어떻게 해? 쌍릉 2개를 딱 붙여놨어. 무덤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무덤과 무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놨어. 워낙에 사랑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이라도 다니시라고. 개성이 있겠지, 당연히. 북한 사하고 사이 좋아지면 어때요? 가서 볼 수 있어, 우리가. 제가 일산에 사는데요. 차 타고 30분이면 개성까지 갈 수 있어요. 엄청 가까워요. 개성분간 되게 가깝다니까. 엄청 가까워. 자,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 몽골의 사유가 됐지. 그러니까 몽골 애들 입장에서 어때 이제? 원나라 입장에서 일단 끈이 연결된 거지.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공민왕 즉위에 진짜 공을 세운 애들 누군지 아세요? 왜구입니다. 왜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구가요?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하잖아. 이 봐봐. 14세기 중엽이지. 이때 왜구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봐봐. 1351년에 중국에서 무슨 난이 일어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잖아. 이 무렵에 왜구는요, 이때 일본도 남북조 시대로 쪼개져 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했다는 얘기야. 얘들이 왜구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자, 여러분 아는 얘기부터 해줄게요. 제일 큰 싸움이 1380년 진포 싸움이라고 들어봤죠. 진포 싸움 뭐로 유명합니까? 화포. 1377년에 최무선 형님이 화통, 도감 만들잖아. 중요하지. 1377년 너무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우왕 3년인데요. 왜요? 직지. 직지심체요절 청주교회 흥덕사란절에서 직지심체요절 만든 게 1377년 아니야. 그리고 그 해 뭐야? 화통도감도 만들었어. 그럼 왜 만들어야 돼? 외국의 침략을 물리쳐야 되니까 만든 거야. 그래서 1380년. 그게 무슨 싸움이야? 진포 싸움이야. 진포가 어디야? 금강하구가 진포야. 이때 외국가 쳐들어서 몇 척? 500척. 고려 갔어. 몇 척? 100척. 자, 말이 돼? 외구는 뭐라고? 도적대잖아. 정규군이 아니잖아. 근데 500척이 왔어. 우리 고려는 뭐가 나갔어? 정규군이 나갔어. 몇 척? 100척. 물론 배라는 게 숫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고깃배 500척이 뭔 힘이 있겠어. 일본 애들이 배 사이즈는 작았겠지만 그만큼 장난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구는 그냥 이때 외구는 도적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마어마한 세력이 큰 애들이야. 그러니 생각해봐. 외구가 우리 고려를 쳐들어서 뭘 노리면 제일 많은 돈을 벌겠어요? 민가 쳐들어서 약탈해봐야 쌀떡 막 박박 긁어 가봐야 얼마나 되겠니? 뭐가 제일 한 번에 제일 많은 걸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요. 뭐 하는 걸까요? 좋은 선을 터는 거야. 조은이 뭔지 알죠? 야, 세금을 모으는 창고, 지방 창고는 뭐야? 조창. 조창이 모았지? 고려시대는 13개, 조선은 9개가 있지? 조창에서 서울에 있는 창고를 뭐라고 해? 경창.
그죠? 조창에서 경창으로 뭘 옮겨? 배로 옮기지. 이걸 털면 어떻게 해? 대박이지 그야말로. 이게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고려가 육지로 옮깁니다. 배로 가면 외국한테 털리니까 위험하니까 세금을 이제 힘들지만 육지로 수레 싣고 옮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가? 배 타고 배에 말을 타고 와서 상륙을 해서 말 타고 와서 그걸 털어갑니다.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진포 싸움 때 보면 이 최무선의 화포에 박살이 난 왜구가 남은 애들이 상륙을 할 거 아닙니까? 상륙해가지고 누구한테 박살납니까? 이성계한테 운봉전투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성경이 적장 10대 아주 꽃미남 아지발도 혹은 아기발도라고 하는데 얘가 너무 싸움도 잘하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활을 쏴도 튕겨나오는 거야. 이성계가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말 타고 달리는 놈을 활을 쏴서 투구꾼을 맞춥니다. 투구가 벗겨지고 옆에 있던 부장이 한 번 더 쏴서 맞박을 뚫어서 죽였대요. 말도 안 되지. 레골라스니? 그 정도로 이성계는요 활에 정말 신궁이었다는 거지. 말 타고 달리는 놈 어떻게, 야 활이 직사 아니잖아. 직사화기가 아니잖아. 곡사화기잖아. 거기다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올림픽 봐봐. 양궁하면 어때요? 그냥 골드 말고 퍼펙트 골드라고 하시죠. 이렇게 막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는데 거기 막 카메라 눈을 뚫어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다시. 거기 보면 기록이 뭐라고 하냐면 아지발도를 죽이는데 왜구로부터 빼앗은 말이 1600필이야. 그럼 뭔 소리야? 빼앗은 말이 1600필이니까 도망간 놈도 있고 죽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왜구가 배에다가 어때요? 말을 수천 필을 싣고 와서 육지에 와서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왜구 개경 근처까지 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원나라 입장에서 왜구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고려가 망하면 그 다음 어디야? 원나라지. 불안한 거야. 근데 너무 어리고 무능한 애가 지금 왕을 하는 거예요. 고려에서. 그래서 충종왕이 죽어서 잘린 게 아니고요.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원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이 어린 놈으로는 무능한 어린 놈으로는 왜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똘똘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12살에 간다고 했잖아. 공민왕이 22살에 왕이 된다고. 10년 정도를 몽골에서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몽골이 보니까 얘는 똘똘한 거지. 나름 능력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몽골 공주하고 결혼도 했으니 믿을 만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네가 가서 고려 왕이라. 이래가지고 공민왕 왕이 돼요. 그래서 1351년 외워야 됩니다. 원명교체기의 혼란기 속에서 드디어 우리 공민왕이라는 오빠가 왕이 되면서 개혁을 추구하는데 뻔하다니까 아까 여기서 했던 걸 알면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돼. 어떻게? 영토 회복하는 거지. 관제 복구하는 거지. 몽골 풍습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야 되겠지. 이제 여기 몽골 풍주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지 않나? 말 끝에 치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다루, 그래. 다루가 뭐야? 감시하다. 감시하는 사람 뭐야? 다루같이. 그래서 우리말 끝에도 지금도 치로 끝나는 치는 사람. 벼슬아치, 장사치. 그 말이 몽골 말이 풍습이야. 양아치는 아닌가요? 어쨌든 국어 시간에 물어봐. 그 말고도 임금님 박상 뭐야? 수라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몽골에도 우리 고려의 의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파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제 고려 양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소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희석식 소주가 있고 증류식 소주가 있잖아. 그래서 증류식 소주가 어때요?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몽골이 주둔하는 곳에 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지들한테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고 했겠지.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소주가 있잖아. 전통주 어디? 안동 소주. 이게 몽골 영향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쳐들어갈 때 어때요? 군대 주둔한 곳이 또 어디야? 마산이야. 그래서 어때요? 마산에 가면 지금도 몽고 우물, 몽고 정이 있고. 그래서 무슨 간장도 있어? 몽고 간장도 있는 거야. 마산이 몽고 간장이야. 몽고 간장이 몽고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야. 마산 몽고 간장이라고. 근데 그 회장이 갑질해가지고 걔 욕을 처먹었잖아. 벌써 까먹었지. 갑질하면 남양밖에 생각이 안 나지. 몽골 간장 장난 아니야. 먹지 마.
뭔 소리야 다시. 그 진간장, 외간장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관제 복구는 다시 이성육부로 돌아왔다. 얘기했잖아. 문종태의 관제로 복구한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몽골풍 아까 호복, 변발 다 폐지하고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반원 자주정책이지. 이걸 다 묶어서 반원 자주정책이고 이건 반원 자주정책이라면 이거는 대외적이라면 대내적은 뭐 해야 돼? 무슨 거 뭐야 돼? 왕권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 왕권을 강화한다. 잘 들으셔야 돼. 자, 이제 고려 후기에 개혁을 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인가. 뭘 같아요? 고려 후기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간섭기 이후의 개혁은 두 가지. 이때 개혁하려면 개혁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해야지 개혁을 할 수가 있다고. 이 권문세족들의 연관 검색어는 뭐라고요? 대농장이잖아. 그 대농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뭐야? 사패전. 이런 게 대농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있거든요. 권문세족의 대농장 경제 기반을 빼앗지 않고는 개혁이라는 게 없는 거고 첫 번째. 그리고 권문세족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들의 정치 권력을 빼앗지 않으면 개혁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될까 생각해봐. 정치 권력을 빼앗자. 뭐? 그렇죠. 그래서 뭐 폐지? 정방 폐지. 고려 후기에 개혁한다는 건 정방 폐지입니다. 정치에서. 또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빼앗는 건 뭐라고요? 전, 민, 변정, 도감. 무조건 외웁니다. 전민, 변정, 도감 뭐 해야 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정방은 뭐 해야 돼? 폐지를 해야 돼.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럼 전민, 변정, 도감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닐 거라고. 왕만 4명이고 전후 7차례 설치되는 게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왜 이렇게 자주 할까? 왜 그러지? 안 이상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주 할까? 안 되니까. 자, 생각해봐. 우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한다 그래? 개혁한다 그러지 않니? 그 개혁을 그렇게 했는데 뭘 또 개혁할 게 또 남았나? 계속 개혁하잖아. 왜? 잘 안 되니까. 자, 누가 했죠? 해봅시다. 왕이 4번이야죠. 4번. 외워야 돼. 충렬왕. 아는 사람 고민아니지. 공부를 봐 이렇게 하니까 외웁니다. 머리만 똑 따서 전원 열공합시다 친구들. 다시 전원 열공합시다 친구들. 외웁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다음 시간에. 송편 먹고 다 까먹겠지. 이게 내가 만든 말이야. 전원 열공합시다 친구들.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원종과 충렬왕, 공민왕, 우왕.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비슷한 게 있죠. 충수광 때 찰리, 변이, 도감. 함께 외워두시면 더 좋고. 자, 이건 누굴까? 정방 폐지는 누굴까? 충선왕, 충모광, 공민왕, 창왕. 자, 이걸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 잘 안 해줘? 잘 안 외워지겠지 당연히. 그러면 정방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여, 정방 누가 만들었어? 최후가 만들었잖아. 주님, 이 어린 양들을 굽어 살피시오. 최후가 인사권, 정방의 우두머리를 정색승선이라고 하죠.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정방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잖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고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한다고. 누가 장악했어? 이제 권문세족이 장악한 거야. 이게 무슨 권을 장악한 거? 인사권이야. 인사가 뭐야? 누구 임명하고 자르고 혹은 승진 좌천하냐? 이건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왕의 고유 권한인데 권문세족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고유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때요?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폐지하고 싶겠지?
폐지하려면 어때요?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대신할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 충선하면 뭐 사림원, 충모가 뭐 정치도감, 그죠? 사림원과 정치도감 우리 외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방을 폐지했던 거라고. 근데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왜? 권문세족의 힘이 남아있잖아. 개혁은 계속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누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봐. 공민왕이 왜 중요한지를 봐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공민왕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라서 이건 아니고요. 마지막은 누구야? 창왕이야. 근데 창왕이 무슨 힘이 있어? 허수아비잖아. 누가 한 거야?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가 한 거라고. 그래서 정방은 완전 폐지된 거라고. 자,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이거 못 외우면 저녁 먹지 마. 하늘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만 딱 해가지고 요거 4번에 걸쳐가지고 요거 언제 만들었다 언제 또 만들어서 이게 뭔지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다고. 뭐랑 헷갈릴 수밖에 없어. 정반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 왜? 우린 국민왕 보고 어때? 오!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원, 열공, 우 이거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기철을 비롯한 검은세족, 친원파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한 번에 보기가 편하게 우리 교재 봐봐. 오른쪽 날개에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을 싹 정리해놨잖아. 시험 문제 그 지도를 거기다 배치한 이유도 있어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니까 그 지도가 잘 나오죠. 그 지도 나오면 무슨 왕 때라는 걸 100% 외워야 돼? 공민왕 때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고 공민왕 때 국경선이 왼쪽 편 압록강은 초산이고요. 오른쪽은 길주입니다. 그래서 초산에서 길주까지 국경선이거든요. 모 탈환 이후에 쌍성 총관부 탈환한 이후에 우리 고려 공민왕 때 국경선이야. 다시 말해서 조선이 세워질 때도 거기가 국경선이야. 지난번에 얘기했지? 조선이 세워질 때도 거기가 국경선이고요.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라는 오늘날의 국경선은 언제라고?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야 돼.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러면 그 선 위로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진이 살고 있었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예.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1363년에 흥왕사의 변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김용이라는 놈이 흥왕사의 변을 일으켜가지고 공민왕을 어떻게 했다?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있대. 홍건적의 침략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홍건적이 몇 번 쳐들어오죠? 2번 쳐들어옵니다. 1359년과 1361년 2번 쳐들어옵니다. 1차 때는요. 서경까지밖에 안 먹혀서 함락 안 됐어요. 2차는 뭐야? 개경까지 함락됐어요. 2차는 개경이 함락됐다고요. 그래서 왕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 복주. 잘했어. 복주. 복주가 어디야? 안동. 복주가 안동이라고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둘 다 외워야 되는 거라고. 자, 안동은 민속놀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검정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데 안동 하면 생각나는 민속놀이 뭐 하회탈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킹이라는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도 나와. 그죠? 예, 나오죠, 그죠? 애들 가을에 추석 난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이제 하회탈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게 그래서 뽕 맞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그거 재밌어요. 예. 정우성 나오는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가 드물거든요. 그건 재밌어요. 정우성 나온 영화 중에 정말 흥행 참패했다가 최근에 다시 역주행하는 영화도 있긴 있어요.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어요. 특정 정치인이 생각난다 뭐 이런 영화죠. 다시 중요하죠. 그거 말고 뭐 있는지 아세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고. 문제는 뭔 줄 알아? 공민왕이 말을 못함. 골 때 몽골에서 10년을 살는데 말을 못함. 근데 노국공주를 때 말을 엄청 잘 타겠죠. 공민왕은 참 섬세한 사람이야.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아, 못 그릴 것 같아. 정말 잘 그려. 그게 뭐야? 천산, 대렵돌. 어디 나오냐?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봐도 공민왕이 뭐 하는 그림 나와? 그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니까. 조인성 옆에서 먹 깔고 있고.
음악도 뛰어났어요. 근데 뭘 못하? 말을 못해. 그래서 고생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인한테 말 타는 걸 배워요. 하나 더. 가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공주가 그 개울에 물을 담글 수 없잖아.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줌마들이 개울에 가서 엎드린 거야. 그걸 밟고 지나간 거지. 그게 민속놀이가 된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노다리 밟기. 그래서 안동하면 노다리 밟기 나오고 또 하나 뭐 나오지? 차전놀이. 차전놀이는 언제 나오느냐? 930년 무슨 전투 때? 고창 전투. 고창이 어디야? 또 안동이야. 그래서 알잖아. 왕건이 누굴 물리친 거야? 후백제 군대를 물리친 거 아니야? 그 뭐 차전놀이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차전놀이도 뭐라고요? 안동. 노다리 밟기. 하회탈. 이 전부 다 뭐야? 이거 한검제에서 그런 거 잘 나오는데 한검제에서 잘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 우리 시험 문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1361년이잖아. 잘 봐라. 그래서 안동까지 갔다가 이제 이걸 물리치는데 2차 침입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누굴까요? 이성계입니다. 우리 고려가 빡이 쳐서 20만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이성계요. 딱 1%, 딱 2,000명 자기 사병 데리고 참전합니다. 그래서 홍건적 애들, 장군들, 장수들 목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바로 이성계.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성계가 이제 뭐 그 전부터도 아버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 탈환할 때부터도 알려지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 이자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고 이성계가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개경을 탈환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안동이 계속 아무리 안동 소주가 맛있어도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데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오거든요. 그러다가 개경 근처 흥왕사란 절에서 자는 거야. 그때 김용이라는 놈을 비롯한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민왕을 덮친 거야. 원래 김용은 공민왕의 측근이었는데 공민왕과 사이가 틀어진 거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민왕의 계획에 반대하는 뒤에 이제 원나라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호위문사 다 죽이고 다 죽였어. 이제 왕만 죽이면 돼. 근데 한 명을 못 죽였어. 누굴 것 같아? 노국공주. 노국공주 탁 잠옷 입고 나오시겠지. 니네 뭐니? 우리 오빠 죽이려고? 일단 나부터 죽여봐. 근데 이쪽 패거리는 어때요? 뒤에 누가 있어요? 원나라 친원파 세력이잖아요. 원나라가 있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야? 원나라 공주셔. 원나라 공주를 죽이면 원나라 애들이 어때요? 오, 참 잘했어요. 그러겠니?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머뭇머뭇 하겠지. 이때 바람처럼 나타난 사나이가 싹 상황을 정리하면 누굴까요? 최영. 그래가지고 싹 왕을 구해주고 싹 정리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이후에 이런 애들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싫어할 수가 없겠지. 노국공주 아니면 자기는 죽었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던 노국공주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죽어요. 야, 왕비도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애 낳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되면 여러분이 축하받을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 엄마가 축하받으셔야 할 날이야. 내 생일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요. 목숨 걸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나에게 이 온 우주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다시. 그래서 공민왕은 멘붕에 빠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 거야. 정치적으로. 왜? 이제 자기는 이한이 몽골의 사이가 아니잖아. 그럼 생각해봐. 언제든지 어때 몽골이 원나라가 자기를 자를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 부인이 있대요. 막아줄 방패막이가 됐던 거잖아. 개혁을 하더라도 돼요. 몽골은 지금 원나라가 지금 살짝 맛이 가고 있으니까 간섭을 심하게 하기 힘든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부인이 있으니까 방패막이가 됐겠지. 근데 부인이 없잖아. 어떻게? 그래서 공민왕은요. 자기를 대신할 아바타를 내세우는 거야. 이게 제일 함께 정확한 설명이야. 그게 누구야? 신돈. 그러니까 공민왕은 부인 죽고 몇 달 만에 신돈을 등용하거든. 그럼 뭔 소리야 이제? 신돈을 시켜서 뭐 하는 거야? 개혁을 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다가 원나라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오해입니다. 전 잘 모릅니다.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쟤를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 공민왕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영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신돈을 등용하는 거야. 신돈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 절의 노비 출신. 엄마가 절의 노비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마 고문세족이었었겠지. 그러니까 놀러 와서 뭐 노비가 이쁘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쌩까한 거지 뭐.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대한 불만 이게 되게 많았겠지. 근데 유전자는 좋았으니까 이제 되게 똘똘했단 말이야. 얘를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이게 1365년이거든. 그래서 뭐 하죠? 요거 피처링 누구라고요? 신돈이잖아. 요걸 신돈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박살 내려면 권문세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누구야? 신돈이었던 거야. 그래서 신돈은 개경은 15일 안에, 지방은 40일 안에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다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야. 고려사회 보잖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백성들이 성인이 나셨다. 성인이. 세인트 구세주 성인이 나셨다고 엄청 좋아했다고. 누구니 싫어할까? 권문세족은 싫어하겠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잖아. 이때 신도는 스님이었을까? 전직 승려일까? 전직 승려인 거야. 근데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그걸 쏙 빼고 설명합니다. 전직 승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머리를 길러요. 이제 술 먹어도 되지. 여자를 사귀어도 되지 않나? 전직 승려인데 뭐 이제 승려가 아닌데 이제는 정치인인 거야. 근데 고려사를 쓴 사람도 고려사는 알잖아. 1451년 문종 때 완성되는 거잖아. 이건 누가 쓴 거야? 조선의 선비들이 쓴 거 아니야. 얘가 스님이잖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래가지고 마치 현직 승려인 것처럼 쓰는 거야. 아니라고. 전직 승려야. 그러니까 어때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건데 마치 부도덕한 거냐 얘기하고. 물론 권력 잡은 사람이 권력에 취하는 건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5년 동안 얘한테 권력을 맡기죠. 그랬다가 얘가 너무 오버하니까 공민왕이 얘를 반역죄로 죽입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때 이제 죽기 2년 전에 뭐하냐.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들, 젊은 청년애들 끌어모아가지고 호위도 시키고 플러스 알파도 시키고. 그래서 만든 조직이 뭐야? 자제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자제위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누구였던 거야? 조인성이었던 거야.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뭐라고요? 쌍화점이라는 영화야. 그러니까 실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공민왕을 뭐라 해야 되나? 변태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익비라는 부인을, 그 송지효야. 그 자기 최측근의 홍윤과 이렇게. 영화 보세요. 29금, 39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홍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고려는 실질적으로 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왕 있고 그 다음에 창왕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은 또 누가 했어? 신진 사대부. 아니,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회복했으면 자기 개혁 세력을 등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세력이 첫 번째는 신진사대부, 또 하나는 뭐야? 신돈 같은 애들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신돈은 제거됐고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된 거지. 이 신진사대부는 이제 당황하는 거야. 왜? 우왕이 왕이 된다 하면은 최고 권력자가 누가 되죠? 드라마 안 봤나?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인임. 그 이인임이 누구야 다시? 권문세족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어때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 지금. 권문세족은 누구랑 친하자? 원나라와 친하자 그러죠. 공민왕은 새롭게 등장하던 뭐야? 명나라와 손을 잡자 그랬잖아.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인데 권문세족 뭐야? 친원파란 말이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야? 정도전이야. 무슨 말이야? 명나라가 들어서서 누굴 쫓아낸다고요? 원나라를 북쪽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 그래서 이때 원나라를 뭐라고 하냐? 북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고려한테, 힘없는 고려한테 이 두 놈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공민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명과 친하려고, 원을 배척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북원 사신을 어떻게 해요? 얘들하고 친하자 그러고 얘를 배척하려고 한다고. 근데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권자 이인임이가 북원 사신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북원 애들이 오면 지들이 나가서 맞고 명나라 사신이 오면 신진사대부 나가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권력자들은 어때요? 꿀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가장 패기만만한 정도전에게 북원 사신을 접대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이 정도전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정도전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가서 접대했겠지. 근데 슬프게도 정도전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거지. 우리였으면 어때? 땅 파라 그러면 땅 파고 강 파라 그러면 강 파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도전은 뭐라고 하냐? 저 정말로 부권사신 접대 날 보내면 내가 저 자리에 쟤를 죽이거나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 뭐야, 공무원이 죄를 하면 안 되니까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정도전을 만다고요?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 인생이 이제 험난한 가시밭길로 가야 됩니다. 그럼 무슨 해야 될까요? 정도전. 고려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겠지. 어떻게 하자?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나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누굴 찾아가는 거야? 뒤집어 풀려면 키보드 워리어가 뒤집어 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현피를 떼야 될 거 아니야? 현피의 달인 누구야? 이성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랑 손잡고 뒤집어 꼭 조선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세요? 요거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 우리 책에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흐름을 딱 잡고 읽어 보시면서 이제 세세한 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